안녕하세요, 수학독학입니다. 오늘부터 중1학년 2학기 개념원리 내용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기본 도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고 1강은 점, 선, 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복습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형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라고 했는데요. 자, 이 도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면 도형이란 한 평면 위에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도형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삼각형이나 사각형, 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하겠죠. 이런 것들을 평면 도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이란 한 평면 위에 그릴 수 없고 공간에 그려지는 공간에 그려지는 그런 도형들을 입체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각뿔, 여기 있는 삼각뿔, 직육면체, 원기둥 등등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입체 도형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도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도형의 어떤 기본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 기본 요소에는 점과 선과 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점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져 있는 상태, 그죠? 이런 것을 가지고 점이라고 하고요. 점이 도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죠. 이 점을 여기서 잡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움직인 흔적이 바로 선이 되겠죠. 점을 움직이면 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바로 이러한 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 선을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선 안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점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선이 있겠죠. 선이 움직인 자리니까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교점과 교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점이란 어떤 선과 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그런 점이 있겠죠. 자, 그런 점, 이 점의 이름을 바로 교점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혹은 어떤 면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그것이 바로 교점이 되겠죠. 그래서 선과 선이 만났을 때 혹은 면과 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점, 그것을 바로 교점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선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어떤 직선이 있겠죠. 직선, 그것을 바로 교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교선은 어떤 직선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여기 보시는 뿔에서 교선처럼 어떤 곡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났을 때는 교선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직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선이란 이렇게 점을 움직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점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움직이면 직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이게 바로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직선과 곡선이 있는데 이번에는 직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선 결정 조건이다 해서 있는데 1번 내용은 뭐냐면 점이 움직인 자리가 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선은 일단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된 것이 직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2번 내용은 한 점,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3개밖에 안 그려놨지만 제가 더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무수히 계속 그릴 수 있겠죠.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서로 다른 두 점이죠,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오직 하나만 생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직선 AB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점 ABC가 있는데요. 이것을 직선으로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었다고 합시다. 점 ABC가 일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할 때 직선 AB라는 것은 무엇이냐? 점 A와 점 B가 있을 때요. 그 점 A와 점 B를 지나면서 양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것, 계속 뻗어나가는 직선, 그것을 바로 직선 AB다 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양쪽으로 뻗어나가니까요.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를 다 해주시고 AB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점 A와 점 B를 지나면서 양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직선이 된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 AB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점 ABC가 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요. 뭐 AB 직선이나 점 B와 A를 지나는 직선이나 혹은 뭐 AC 직선이나 혹은 뭐 BC 직선이나 다 같다는 겁니다. 왜냐면 양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하나의 직선일 뿐이니까요. 그죠? 이 직선의 이름을 L이라고 해보면 전부 다 그냥 직선 L이 된다.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직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직선 AB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점 A에서 시작해서 점 B 방향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직선, 계속 뻗어나가는 직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꺼볼게요. 점 A에서 시작해서 점 B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계속 뻗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반직선 AB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호로는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A에서 시작해서 B로 뻗어나간다 해서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 BA 직선도 있겠죠. BA 직선. 자, 항상 왼쪽이 시작점이고요. 이게 방향이죠. 그죠? B에서 시작해서 A로 계속 뻗어나간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BA 직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B 직선과 BA 직선은 같지 않죠. 현재 같지 않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직선을 한번 꺼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OA 직선과 OB 직선은 과연 같을까 다를까 고민해보면 되겠죠. 자, OA 직선은 O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그게 바로 OA 직선이겠죠. 그죠? 자, OB 직선은 O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는 직선이겠죠. 그러면 OA 직선과 OB 직선이 같죠. 현재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계속 뻗어나가니까 현재 OA 직선과 OB 직선은 같다. 그래서 시작점과 방향이 같으면 둘은 같은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작점은 같지만 방향이 다르면 다른 직선이 되고요. 혹은 방향은 같지만 시작점이 다르면 또 다른 직선이 됩니다. 즉 OA 직선과 뭐 AB 직선은 둘 다 방향은 같지만 시작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둘은 같은 직선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선분이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AB란 것은 점 A에서 점 B까지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을 선분 AB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한히 뻗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건데요.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딱 끝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선분 AB라고 말하고요. 기호로는 화살표 없이 그냥 직선을 그어주고요. AB 이렇게 쓰시면 선분 AB다 라는 표현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뻗어나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선분 AB나 선분 BA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서로 둘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점 A와 점 B가 있는데요.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정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걸로 정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정하지 않았고요.
제일 짧은 선분 길이, 즉 A부터 시작해서 점 B까지 연결한 요 선분 길이 있죠. 선분 AB 길이를 바로 두 점 AB 사이의 거리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고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란 것은 가장 짧은 길이, 즉 점 A와 점 B를 연결했을 때의 선분 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알아볼 텐데요. 자, A와 B 길이가 있을 텐데 딱 가운데 점을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라고 하고요. 뭐 영어로 M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부터 M까지 거리와 M부터 B까지 거리가 같겠죠, 현재. 딱 가운데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딱 가운데 있는 점이라고 해서 중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분 AB를 2등분하는 점, 그것을 바로 중점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선분 AM 길이와 선분 MB 길이는 서로 당연히 같을 거고요. 이것은 얼마로 같냐면 선분 AB 길이를 반으로 나눈 값, 즉 2분의 1 AB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 세 개는 지금 길이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3등분점 해가지고 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분이 있을 때 이 선분을 3등분하는 점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찍혀 있다고 하고요. 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D라고 했을 때 AC 길이와 CD 길이와 DB 길이가 다 같다라고 하면 C와 D는 선분 AB를 3등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서 뭐 직선과 반직선, 선분 이런 것들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